여러분, 다이어리를 펼쳐보세요. 혹은 메모 앱을 열어보세요. 당신은 어쩌면 새해마다 가장 비싼 다이어리를 사고 태블릿에는 온갖 생산성 앱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 세운 계획, 지난달 세운 계획, 지난주 세운 계획. 얼마나 많은 계획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있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질 거야. 새벽 5시 기상, 운동 루틴, 독서 목표, 자격증 공부, 책 색깔 펜으로 예쁘게 정리하고 시간표를 짜고 심지어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낸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람을 끄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운동복은 옷걸이에 걸린 채 일주일째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더 정교하게, 더 촘촘하게, 더 완벽하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왜 나는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없을까? 나는 왜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걸까? 자책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당신이 계획에 집착하는 건 당신의 성격이 유별나서가 아니고 당신의 의지력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그 행위 자체에 중독되어 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실행하지도 못할 계획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계획 세우기에 집착하는 이유와 그 예쁜 형광펜 줄들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심리를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파헤치고 이 집착을 진짜 성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여러분의 플래너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뇌는 이토록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왜 정작 실행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기에는 뇌과학적으로 매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파민의 함정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느끼는 그 뿌듯함, 사실은 뇌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매일 운동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는 순간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았을 때보다 보상을 기대할 때 더 많이 분비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이 다이어리에 완벽한 계획을 적어내려가는 그 순간 뇌는 이미 그 계획이 실현된 미래를 상상하며 도파민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는 일종의 보상인 셈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먹을까 고르는 순간이 더 설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계획 세우기는 바로 그 메뉴판을 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뇌는 메뉴판만 보고도 이미 배가 부른 것처럼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니 정작 음식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실행의 순간이 왔을 때는 이미 흥미가 식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2009년 뉴욕대학의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 교수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에게는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말하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목표를 말한 그룹이 실제 실행률이 더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이미 달성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뇌는 이미 했잖아 라고 착각합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해요. 언제 해고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싫어합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2016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간은 확실히 나쁜 결과보다 불확실한 결과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게 치솟았다는 거죠. 이때 계획은 강력한 통제감을 선물합니다. 미래를 종이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마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죠. 계획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적과 같습니다. 계획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불안에 민감한 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이란 이름의 안전장치로 불안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라는 브레이크입니다. 이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면 안 돼.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적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칼턴 대학의 팀 피칠 교수는 미루는 행동의 핵심 원인이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 조절의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실행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실패의 두려움, 불안전함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 뇌는 차라리 좀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자는 쪽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불확실성이라는 공포가 줄어들고 완벽하지 않은 실행을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우리 뇌 입장에서 계획 세우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분 좋고 가장 편한 활동인 셈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계획에 집착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계획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뇌를 속이는 계획이 아니라 뇌를 움직이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떠올려 보세요.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확인하고 예상 도착 시간을 보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만 계속 바라보면서 차에 시동을 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더 예쁘게 바꾸고 다른 앱으로 갈아타고 최적 경로를 비교하면서 정작 시동 거는 것은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아니라 계획과 실행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관점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계획이 완벽한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지심리학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완벽한 결과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완벽한 계획이란 실행 도중에 수십 번 수정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하이디 그랜트 할버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최고의 나를 상상하는 것보다 방해물을 만난 나를 상상하는 것이 실행 확률을 2배 이상 높인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의 진짜 목적은 실행하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도로 사정에 따라 경로를 바꾸듯이 좋은 계획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다이어리에 적힌 수많은 미완성 계획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행동이라는 언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번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후천적 훈련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기술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2분 시동 법칙입니다. 계획을 세운 직후 딱 2분만 그 계획과 관련된 가장 작은 행동을 하세요. 운동 계획을 세웠으면 운동복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으세요. 영어 공부 계획을 세웠으면 교재를 펴서 첫 페이지만 읽으세요. 글쓰기 계획을 세웠으면 파일을 열고 제목 한 줄만 적으세요. 왜 2분이냐고요? 뇌과학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저항을 느끼고 일단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동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2분이면 이 에너지의 문턱을 넘기에 충분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시동을 거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고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도 움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쾌감과 실행을 분리하지 마세요. 계획을 세운 직후 2분 안에 시동을 거세요. 이것만으로도 뇌의 도파민 회로가 계획 보상에서 실행 보상으로 재설정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80점 출발 선언입니다. 내일부터 계획을 세울 때 맨 위에 이 문장을 적어보세요. 이 계획은 80점짜리입니다. 나머지 20점은 실행하면서 채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탈완벽주의 기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라며 브레이크를 밟으려 할 때 원래 80점에서 출발하는 거야 라고 미리 선언해두면 그 브레이크의 압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완전함을 허용한 상태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완벽을 추구하며 늦게 시작한 프로젝트보다 최종 품질이 오히려 높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찍 시작한 만큼 실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실행은 언제든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80점짜리 계획을 들고 출발한 사람이 100점짜리 계획을 들고 서 있는 사람보다 항상 더 멀리 갑니다. 세 번째, 저녁 3줄 항해일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딱 3줄만 적어보세요. 첫 번째 줄, 오늘 내가 실제로 한 것 하나. 두 번째 줄, 그것을 하면서 느낀 감정 하나. 세 번째 줄, 내일 딱 하나만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항해일지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항해사는 매일 밤 그날의 항로와 바람의 방향을 기록합니다. 내일 완벽한 항로를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에 집착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것을 보지 않고 못한 것만 본다는 겁니다. 10가지 계획 중 2가지를 실행해도 8가지를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항해일지는 매일 밤 당신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 작은 기록이 쌓이면 뇌의 신경회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죠. 우리 뇌는 반복된 경험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매일 밤 나는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뇌에 입력하면 실제로 자기 효능감을 담당하는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72시간, 딱 3일만 이어보세요. 뇌가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계획에 집착하는 심리 어떠셨나요? 불안해서, 혹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완벽해지고 싶어서 각자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그 진심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당신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계획에 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매일은 완벽한 계획 대신 2분짜리 시동 한 번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시동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뇌를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계획만 세우다 지쳐버린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